10명 중 2명, 억대 연봉. 대졸 평균 초봉 4,500만 원. 수많은 업종 중 취준생들에게 가장 솔깃한 곳이 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인기를 모으는 직종. 그 이름, 금융권. 지난해 금융권 경쟁률 300대 1을 넘었다던데 돈 냄새를 느끼며 인텔리저스한 예비 은행원이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 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금융권 취업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심시장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임정입니다. 네, 이제 지난 주말에도 네. 일단 폭염은 계속됐습니다. 네. 이제 덥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지겨울 만큼 너무 더위에 지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취업준비생분들은 마음고생에 또 몸고생까지 여간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준비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이제 마지막 8주 차입니다. 그야말로 채용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서 네. 지원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은행권 공채에 대해서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하반기에 꽤 규모 있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꽤나 규모 있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경쟁도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저희 잡정보센터 8주차 함께 하신다면 합격의 기적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예. 저희가 말로만 합격의 기적을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주실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네. 은행권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분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하여 뱅쌤, 류수환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미스터 귀한 뱅 시간 내주셔서 류수환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은행권 취업이라 검색을 하면요, 예. 꼭 뱅쌤 성함이 나오던데 뱅쌤이 뭐예요? 제가 그 은행 취업 준비생 분들을 도와드리면서 네. 인터넷에서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카페 이름이 뱅크스라는 카페입니다. 아, 그래서 그 뱅크스의 첫 자를 따서 뱅크에 네. 뱅크에 제가 따서. 미스터 뱅으로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덧 8년이 됐네요. 어감이 괜찮네요. 예. 네. 은행권 출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먼저 좀 자기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지금 한국시티은행이죠. 한국시티은행의 전신 한미은행으로 취업을 했고 그 은행에서 1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후반부 6년을 인사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요 채용뿐 아니라 뭐 어떤 지점 배치 같은 것도 하시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그 은행권 채용, 그다음에 이동, 승진 업무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네. 채용 업무는 뭐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서 뭐 최종 예. 면접 합격자 발표까지 그리고 뭐 기존 직원들의 이동, 그 지점 배치 작업, 지점 배치 업무, 그리고 승진 심사 업무까지 담당했습니다. 네, 은행권 취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신 우리 뱅쌤이 정통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방송 통해서 합격의 비법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반기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함께 해주실 분이시죠? 네. 임송아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송아입니다. 자, 보니까 이게 그 임소환 강사님 또 유수환 강사님이 한솥밥을 드시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학원에 워낙 이제 든든한 네, 은행권은 정말 되게 이분 네. 많이 웃으시네요. 예. 민망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은행권은 또 정말 이 친구들은 일반 공채보다는 은행권만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워낙 공채가 안 열려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너무 감사하게도 은행권이 여러 군데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설렘과 또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 실제로 은행권 채용 공고 각 은행별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먼저 채용 규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미정인 곳도 있고 채용 인원을 밝힌 곳도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KB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용 규모와 채용 시기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하반기에 열렸던 걸 보면 뭐 200명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내외에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은 9월 말 200명, 그리고 국민 8월 말 300명, 그리고 신한 9월 말 이후 200명, 농협 그리고 9월 미정, 그리고 기업
8월 말 미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너무 다행히도 은행권별로 이 채용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이렇게 겹치는 시기가 없어서 여러 기회를 누릴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너무나 기다려왔던 은행권 채용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합격 전략을 이 뱅커스의 뱅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파헤쳐 주시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러분의 기적 8주차 이제 마지막 주차 함께하고 네. 계신데요. 금융권 특집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그 채용 규모를 좀 봤는데 은행권이 워낙 안 뽑다 보니까 이제 이번 하반기에 더욱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한데요. 뱅쌤, 이게 보니까 그 우리은행이 200명, 국민은행이 300명, 신한은행이 한 200여 명, 꽤나 좀 물론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다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최근의 금융권에 비해서는 많이 뽑는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은 규모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금방 말씀 주신 그 곳들, 그러니까 채용 계획이 나와 있는 곳들은 작년 하반기에도 이 정도 규모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채용 규모를 밝히고 있지 않은 은행들이 이제 문제인데,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 작년에 통합 1기라고 해서 약 40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농협은행도 약 400명, 그리고 우리 기업은행은 200명. 그러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말씀 주셨던 곳까지 포함하면 약 1,700명. 1,700명. 예. 그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이제 지금 발표하고 있지 않은 곳들이 한 작년만큼은 뽑지 못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는 예. 한 1,40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럼 한 15에서 20% 정도는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권의 허리 졸라매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은행권 채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향후 변화가 어떻게 될지. 은행권 채용은 향후 한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째는 우리 인터넷 전문은행 4차 산업혁명, 로보어드바이저 이런 표현들이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그래서 향후 은행원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고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은행원의 숫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각 개별 은행들의 사정인데 이 개별 은행들이 수익성 악화, 우리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 대기업 구조조정, 수익성 악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채용 규모를 늘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2가지 정도를 봤을 때 네.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는 앞으로 조금씩은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취준생들이 느끼기에는 좀 체감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은행권 채용이 계속해서 바늘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은행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다 저렇다 카더라 통신격으로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은행권 취업 진실 혹은 거짓을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짚어볼게요. 네네. 이게 진실이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은데요. 나이가 많으면 합격이 어렵다. 사실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합격이 어렵다. 말 그대로만 보면 나이가 많아서 합격이 쉽다라고는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네. 제가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취업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 가장 정년기의 연령대가 있는데 취업에 있어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제가 봤던 게 남자 기준으로는 한 32세 우리 나이로 예. 32, 여자분들 기준으로는 29 정도까지는 봤는데 사실 그 위로 넘어가면은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로 넘어가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쟁력 이런 거를 좀 스스로 만들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취준생들 사이에 잘 만들 수가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생각했을 때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1, 2세 또 여자 기준으로 29 이 정도를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도 조금씩 취업의 목표의 폭을 좀 넓혀보라거나 이런 조언을 드리기도 합니다. 결국 나이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 말은 제가 OX를 나누자면 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그 졸업을 하고 취업을 못 하고 있으면 네.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고 해서 학점 이순 다 했는데 일단은 적은 이제 학교에 두는 거죠. 맞아요. 졸업 네. 유예 친구들, 네. 졸업자 은행권 취업 졸업자보다 졸업 유지 예정자가 네. 유리하다. 예. 맞다, 틀리다. X죠. 당연히 X입니까? X입니다. 예. 졸업자가 유리합니까?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 과거에는 졸업 예정자를 우대했었습니다. 네네. 과거에는. 근데 이게 우리 금융위기 이후 그 청년 실업 문제가 이제 심해지면서 그 은행들도 모두 졸업 예정자나 기졸업자나 그 우대하는 이런 시스템을 두지 않고 똑같은 점수를 두고 있으니까 학생들로 봐서는 굳이 졸업 유예나 졸업 연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거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신입 행원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다? 예. 어떤가요? 여자가 더 많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1년간 연간 채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 정도입니다. 반반입니까? 예, 반반 정도인데 우리 그 은행권에서는 채용을 투 트랙으로 합니다. 네. 그 이제 신입행원 채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뭐 기업은행의 준정규직 뭐 우리은행의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이래서 좀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위주로 한 그 채용, 과거에 이제 텔러 채용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룹의 채용이 있는데 이 신입행원 채용은 남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남자가 좀 더 예, 많군요. 예. 그렇군요. 신입행원 채용은 남자분들이 조금 많고 그 대신에 이제 투트랙으로 그 아래쪽에 있는 채용 그러니까 창구 업무 위주로 한 이 텔러분들이나 준정규직 채용 이쪽은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연간 채용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5대5 또는 55대 45 정도의 남자의 그러니까 조금 더 성비, 많은 걸로?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카더라는 제발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지원도 하기 전에 좀 김 빠지는 카더라가 있더라고요. 네. 은행권 취업 합격하는 학교가 따로 있고 또 학교별로 TO가 정해져 있다. 이 얘기는 뭐 많이 참 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입니까? 예, 저도 그 오프라인에서 학생들한테 아주 많이 듣는 질문이 이 질문인데 많이 실제로 하죠, 이런 질문들은. 예, 질문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은행권에서 이제 좀 그 저도 인사 담당을 했습니다만은 한미은행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전에. 예. 당연히 학교별 TO는 없습니다. 예. 예, 학교별 TO는 없고 은행이라는 곳이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 전국에 지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네. 전국에 지점을 두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 출신들, 그 지역 출신들을 채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체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교가 한 200개가 넘는데 이 한 200명을 뽑는다고 치면 각 학교별 한 명씩만 뽑아도 그 200명을 다 채울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학교별 이제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학교별 TO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학교별 TO를 가지고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 인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제 서울만 하더라도 더 우수한 인재는 있을 수 있지만 지방 학생들을 채용해야 하는 지방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특수성에서 기인한 거지 학교별 TO가 뭐 A 대학교는 5명, B 대학교는 4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역적 좀 우선 배정 같은 건 좀 있을 수 있겠군요. 아까 네, 말씀하신 당연합니다. 대로. 예.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학교별로는 정해진 TO가 없기 때문에 네.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은행권 공채는 서류 전형 외에서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까? 예, 이 문제는 이제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서류 전형 기준이 A 은행과 B 은행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평가하는 그 점수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취준생들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나머지 스펙을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자소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소서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차지하는 비중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네, 자소서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자소서가 서류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것도 이제 은행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각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발표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서류 전형 전체에서 약 50% 또는 그 50이요? 이상, 꽤나 많이 벌군요. 그 이상까지도 차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은행이라는 곳이 전국에 지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원자가 적은 지역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지역 출신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시다시피 전국에 이제 지점을 두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이 제도를 이제 은행에서는 지역 할당제 또는 이제 지역 전문가 제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냥 지역 할당제라고 이렇게 통일을 시켜보면 이 지역 할당제라는 제도가 생겨났던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생겨났던 게 은행에서 해당 지역에 지점은 있지만 그 해당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적절한 인재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제도로 이제 발전해 온 게 지역 할당제 제도인데 그런 히스토리를 보면 지역 할당제 제도가 원론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원론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한 TO가 매년 바뀌게 되고 또 해당 지역에서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매년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모 분자가 같이 이제 미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률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대신에 원론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방에 계신 우리 취업 준비생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지역 할당제가 있다면 지역 할당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어쨌든 조언을 그렇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다. 예, 거기에 너무 절대적인 의존하면 건 안 아니다. 되겠다는 예, 거 그렇습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행권 취업에 대한 카더라 그가 통신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네. 나이 많다고 또 졸업자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학교별 TO도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출신 학교 때문에 뭐 지원을 포기하거나 자신감을 상실하시는 일은 없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은행별 전형 절차를 살펴볼 텐데요. 임소환 강사님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은행권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은행권만을 준비하면서 또 모든 시중은행을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행권 취업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어야 하는데요. 뭐 서류, 논술, 인적성, 토론, PT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전형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마다 같은 듯 다른 듯 조금씩 채용 전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럼 시중은행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은행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에 주로 주요 은행별 전형 절차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KB 하나은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 전형을 거쳐서 1차 대면 면접과 또 합숙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임원 면접까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서류 보고 필기 실무 면접 그리고 직무 역량 검사 그 뒤에 임원 면접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은 서류 그리고 필기에서 논술과 직무 능력 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1차 실무진 면접을 거쳐 2차 최종 임원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서류 보고 실무자 면접에서 토론과 돌발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과 인적성을 가장 나중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경우는 서류 그리고 온라인 인적성 평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적성 평가를 2차로 또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검사를 거쳐서 논술 평가를 한 뒤 그 뒤에 면접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은 서류, 논술 그리고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를 거쳐서 합숙 면접 뒤에 임원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은행별로 채용 절차도 굉장히 다르고 정말 다각도로 여러 가지 전형들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정말 너무 복잡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여러 은행들의 시중은행들 모두 준비를 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은행마다의 전형 절차를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요. 상당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류, 필기, 면접 이런 거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은행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임소환 강사님 방금 전에 말대로 전형이 좀 비슷한 곳을 노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실제 취업 준비생들을 보면 그렇게 준비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예. 지금 취업난이나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전형이 다르더라도 은행권 전체를 그냥 준비하는 어허.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뭐 논술 시험 보는 곳이 있으니까 논술 시험 보는 곳은 내가 지원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은 논술 뭐 전형 절차가 다 우리 임성환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르더라도 전체 은행권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보는 게 일단 뭐 그게 더 많이 낫지 뽑지 않을까. 않기 때문에 예. 다 그렇죠. 좀 지원해보고 좋겠다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네, 예. 어쨌든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한번 전형 절차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이 어디가 있죠? 네, 필기 시험 보는 곳은 우리 필기 시험에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논술 시험인데 예. 네. 논술 시험을 기준으로 보면 논술 시험을 보는 것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5급 채용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농협은행 5급이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거 뭐 이게 공무원 같은 개념인가요? 예. 그 공무원도 9급, 7급, 5급 이렇게 직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은행권도 옛날에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서 직급 구조를 가지고 온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은행에도 이제 직급 구조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은행은 5급, 6급 채용이 있는데 과거 기준으로 5급 채용이 대졸 신입행원 채용이었고 예. 6급은 전문대졸, 7급은 고졸 채용이었는데 지금은 뭐 취업난으로 인해서 6급도 대졸이 취업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5급, 6급이 같이 이 대졸 신입행원 채용이다 이렇게 보면 다른 기업들은 이제 5급이라고 얘기 안 나온 데는 기본적으로 이제 5급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이렇게 세 곳이 논술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 네. 논술 시험 많이 중요한가요? 예, 논술 시험을 전형으로 두고 있는 곳은 당연히 논술 시험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취준생 분들은 그 논술 시험을 보는 곳을 대비해서는 꼭 경제신문이나 뭐 말하기, 그다음 쓰기 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네.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좀 이게 논리적이지 못하고 필력이 좋지 못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농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성 검사를 1, 2차로 2번 나눠서 보고 기업은행은 저희가 항상 이제 익숙한 단어죠. NC에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보는데 네. 이게 그 인적성 검사의 비중을 둬야 할까 아니면 논술의 비중을 굳이 뭐 나누자면 어느 쪽에 더 좀 포션을 실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디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둬야 할까요? 예, 인적성과 논술은 차원이 좀 다른 건데요. 예. 그 은행 채용 전형에서 이렇게 뒤에 시험이라고 붙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라고 붙는 그 표현이 있는데 예. 이렇게 검사라고 붙는 표현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보는 게 좋고 시험이라고 붙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는 인적성 검사라고 하지 인적성 시험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검사라고 붙는 과정은 우리 취준생분들은 좀 준비를 약간 덜 하셔도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고 대기업의 어떤 그런 인적성 시험과는 다른 예, 개념. 다릅니다. 그렇죠? 예. 대기업하고 은행권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시험 위주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은행권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논술 시험에는 과연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요? 예. 논술, 은행권 논술에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경제, 금융, 그리고 시사 이렇게 세 단어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우리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가장 최근인데요. 작년 하반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G2 리스크, 그때 당시 G2 리스크는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이 현상을 G2 리스크라고 그때 당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G2 리스크가 동시에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술해 보라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은행권의 저금리, 수익성 악화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술해 보라 이런 주제가 나왔었고요. 또 농협은행 5급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상생 금융 방안에 대해서 논술해 보라 이런 주제들이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 뉴스에서도 요즘 자주 나오지만 최신 이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선에서 미 대선에서 대선 후보에 따라서 뭐 한반도의 경제 정책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 놓는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이번 경제적인 하반기에 부분에서. 논술을 적중 찍어주시는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 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논술을 보는 은행, 그러니까 국민, 기업, 농협에 지원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논술 시험은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좀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으로부터 출력을 많이 해보라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적어보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을 해보는 건데요. 말로 표현을 해보는 방법은 토론 그리고 자기 혼자 말로 표현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경제신문을 대부분 우리 취준생분들이 볼 텐데 경제신문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꼭 생각을 좀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또는 우리 은행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이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혼자 네. 말로 좀 연습을 해보고 또 신문을 보면서 연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면접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은행권은 또 면접이 보통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보니까 KB 하나은행과 기업은행 합숙 면접을 하는데 이 은행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 합숙 면접을 보는 곳, 은행권에서 이제 총 6개 시중은행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네. 합숙 면접을 보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KB 하나은행과 그리고 기업은행입니다. 네. 이 합숙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제 봤을 때는 약간의 비용이 좀 수반이 됩니다. 이 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한 800명 정도가 이제 합숙 면접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1박 2일 동안 들여야 되는 비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용을 수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합숙 면접을 보는 곳은 그렇게 합숙 면접을 하지 않은 면접보다 뭔가 다른 거를 보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고 네. 봐야 된단 말이죠. 이 합숙 면접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게 어떤 식사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 자유 시간, 그리고 팀원들과 어울리는 시간, 또 면접관과 자유 시간 중에 뭐 대화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도 충분히 중요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얼마든지 이 은행원스러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해서 합숙 면접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절차를 좀 보다 보니까 특징이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면접 절차가 다른 은행에 비해 좀 간소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면접 비중이 농협 같은 경우는 좀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예. 예, 우리 농협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하루에 면접이 모두 끝납니다. 그 당일 하루에 이제 면접이 끝나서 최종 면접 이런 게 없고 하루에 면접이 끝나는데 우리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참 바람직스러운 현상일 수 있죠. 예, 저도 참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이 절대 중요치 않은 게 아닙니다. 면접은 항상 은행권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취준생분들은 하루 당일날 하루에 그냥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농협은행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 은행권 채용에서 절차별로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콕콕 집어주시죠. 예, 은행권 채용 절차가 서류 전형, 맨 먼저 서류 전형이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필기 시험, 그리고 세 번째 면접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 면접인데 서류 전형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적었으면 좋겠냐면 좀 진솔된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좀 진솔된 표현으로 좀 은행원스러운 표현으로 이 자기소개서를 적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필기시험에서는 우리 논술을 말하는데 필기시험에서는 좀 핵심적인 사항을 좀 언급을 해주고 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거시적인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이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는데 면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 면접에서는 지식적인 부분보다는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자신감을 좀 위주로 핵심으로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들처럼 이렇게 한 곳 한 곳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한 곳 그 여러 곳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저희가 이제 그 은행마다의 어떤 인재상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은행권에 어떤 공통 인재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은행별로 인재상이 좀 뭐 다를까요? 좀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예, 뭐 우리 인사 담당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예. 이제 은행권의 공통 인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비슷비슷한 수준인데 공통 인재상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역량을 말하라면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러니까 타인과 소통하는 역량이 되겠죠. 이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릴레이션십 역량, 그러니까 관계 역량을 말합니다. 예. 근데 이런 공통 역량 이외에 이제 개별적인 그 어떤 역량이 있다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전적인, 진취적인 뭐 이런 그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팀워크, 배려 이런 그 역량을 그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이 이외에 나머지 은행들은 대부분이 다 공통적인 인재상으로 그 신입 행원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뭐 밝고 좀
활발한 이미지 이런 건 뭐 어디 은행이든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당연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신한은행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이미지, 그리고 네. 기업은행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팀워크 그리고 배려의 방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은행권 취업에 있어서 취준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 취준생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예. 은행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 트랙 채용, 그러니까 신입 회원 채용이 있고 이제 텔러 위주로 한 창구 업무 위주로 한 그 세컨드 레벨 채용이 있는데 이 내 목표를 퍼스트 레벨로 갈 거냐, 세컨드 레벨로 갈 거냐 이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취업 준비하는 게 나중에 은행 생활을 하는데도 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컨드 레벨로 취업을 했다가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업무 만족도가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되거나 그래서 그만둬야 될까 이런 분들을 제가 좀 오프라인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예, 예. 네. 예, 목표를 잘 설정하고 우리가 취업 준비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는 지인 중에는 이제 은행 들어갔다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뱅커 텔러 들어갔다가 예. 그 시험을 봐가지고 정규직이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 예. 그런 경우도 그런 기회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 제도를 다 두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짧으면 2년, 길게는 3년, 4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때까지 이 본인들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느끼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겠네요. 부담감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오늘이 8월 22일인데요. 이제 8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취준생들이 이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이 상태는 돼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8월 말이죠. 이제 빠르면 다음 주, 뭐 이번 주, 다음 주쯤 해서 이제 채용 공고가 뜰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빨리 뜨는 곳이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정도가 될 텐데요. 지금 하고 있어야 될 거 몇 가지만 추려보면 첫째, 취업 스터디를 좀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지금 하고 있는 대외 활동 또는 아르바이트 활동 이런 게 있다면 이 활동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 필기시험, 면접 준비 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은행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은행 방문을 하면서 은행에 대한 나의 은행원이 되는 나의 모습과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는 지금 시점에서 꼭 하고 있어야 될 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게 채용의 문이 좁다 보니까요. 기다린 만큼 또 굉장히 그 열정도 크겠고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난 아직 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라고 좀 이렇게 설렘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예, 그 취준생들의 마음은 제가 많이 만나보면 어떻게든 빨리 취업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기약하기보다는 일단 지원 대상만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라라고 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년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년을 가는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금 하고 있는 취업 준비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면서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예, 올해 하반기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정상이지만 그래도 내년을 간다면 그분들은 지금 지금은 스펙을 만들고 이런 그 채용 시스템을 보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관계의 네. 역량이라든가 예. 뭐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보니까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도 좋고 뭐 대외 활동, 취업 스터디 이런 활동들을 위주로 이제 좀 은행권 채용 시스템을 좀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 끝으로 이제 하반기 은행권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 또 방송을 이렇게 또 집중하고 보고 있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채용을 직접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지원자를 뽑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윤곽선상에서 이 당락선상에서 그 윤곽이 확 정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젠가 하면 1차 면접 때 처음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그 직전까지는 이제 계속 서류 전형 온라인을 통해서 만났고 그 1차 면접 때부터는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는데 1차 오프라인이 시작되는 시점, 이 1차 면접 때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하반기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서류 전형 다 합격하셔야 되겠지만 1차 면접의 첫 순간에 우리 면접관에게 있어서 나는 최종 합격한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타를 날리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오늘 8주차 마지막 주차 시작을 했고요. 금융권 공채 특집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유수원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커리어 컬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극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 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